자, 지금 앞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이원과 예상이 여기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대체하고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대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건데,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 이론 시험에서 한 번씩 이런 걸 물어보던데, 자, 이원에서는 선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다 라는 이런 계정 과목들을 쓸 거고, 예상 혹은 발생에서는 미수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그런 계정 과목을 써요. 왜냐하면 이원이라는 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우리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미리 준 비용이다, 미리 받은 수익이다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상은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안일미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 두 계정 과목은 성격이 자산이고,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둘 다 부채예요. 그래서 이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론 시험에서 한 번씩 등장하니까 다음 중 이원 계정 과목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생각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원 중에서 이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게 될 수도 있는데, 소모품은 이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용액이 70만 원이고, 그리고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품의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자산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에요. 그럼 사용한 만큼은 썼으니까 얘는 소모품비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것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소모품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첫 번째, 구입 시 자산 처리를 했어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써뒀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우리는 남아있는 소모품이 30만 원이죠. 남아있는 게 30만 원이니까 소모품을 30만 원만 남겨놓기 위해서 70만 원치를 소모품을 지워줘야 되고, 그럼 이 70만 원치는 썼으니까 소모품비라고 장부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했다면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그럼 결산할 때는 지금 100만 원치 다 썼다라고 했는데 3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치 소모품비를 취소하고 소모품 남아있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비 30만 원, 차변에 소모품 30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이 소모품, 소모품비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가 좋죠. 그리고 시험에서
이 두 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만 주는데 여러분한테 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구입액이 100만원인데 우리 사용액이 70만원이래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서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했대. 그럼 12월 31일 날 분계를 할 때 대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은 얼마 써야 될까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는 얘는 이연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해서 반대로 보내는 건 똑같은 규칙이에요. 구입할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면 얘를 반대로 보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얘 대변이 소모품이면 차변은 소모품비겠지. 차변 대변 같은 개념하면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럼 대변이 소모품비면 차변은 소모품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 좀 저렴해 보이지만 자, 자산 처리했대. 그럼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썼죠. 그러면 얘 소모품은 몇 자죠? 글자 수가 세 자죠. 그러면 금액을 사용액을 쓰세요. 사용액 세 자잖아요. 그럼 소모품비는 몇 자죠? 네 자죠. 그러면 미사용액을 쓰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썼는데 그럼 내자니까 미사용액 써야 되는데 사용액을 줬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건 30만원이네. 그럼 여기에 30만원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표현 같지만 그렇게 해서 금액을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얘가 이런 장난 잘 치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세무 2급에서는 그냥 간간히 나와요. 종종. 자, 그럼 우리 소모품 처리한 것도 이연의 하나였던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현금과부적 정리. 우리 현금과부적은 초창기에 우리가 했었었죠. 자, 얘는 미결산 항목이라고 했던 거고 미결산 항목은 결산일 전까지 원인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면 지워야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자, 기중 부족할 때 대변에 현금 얼마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이렇게 써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까지 원인 불명이 되면 이 현금 과부족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써주고 차변에 부족했던 거고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럼 비용이니까 잡손실로 처리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말에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자, 기말에 현금이 부족하면 자기 혼자서 12월 31일 날 돈 찾겠습니다라고 했다가 퇴근할 때 얘 잡손실이라 처리하는 건 바보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변에 그냥 현금 시제 맞추고 나서 즉시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계를 가지고 이제 결산용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든 부족한 상황이면 그날 부족했던 과거에 부족한 거 원인을 못 밝혔던 얘는 잡손실인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다라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화 부족 처리한 적이 있으면 얘를 지워주고 현금화 부족 처리한 적이 없으면 현금 시제 맞춰야 되니까 현금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반대로 똑같은 규칙이겠죠. 기중 현금이 과잉이면 그러면 기중에는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현금과 부족 얼마 이렇게 썼다가 기말까지 원인 불명이며 이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써서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자비익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런데 기말 현금이 많게 되면 그러면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을 높여주고 대변에는 찾겠습니다 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자비익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산 문제에서 현금 시제 이야기 나오면 돈 부족하면 차변의 잡손실, 돈 남으면 대변의 자비익이 그냥 기본 틀이죠. 그리고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있으면 현금과 부족을 지우면 되고 처리한 적이 없으면 현금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시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부족한 건지 하거나 했던 건지 아니면 돈이 남거나 남았던 건지만 먼저 파악해서 자비익 잡손실의 위치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겠죠. 자, 이게 우리 현금과 부족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다음 단기매매 증권 평가에 관련된 거는 우리 알겠죠?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과 기말 공정가액의 차이만큼 단기매매 증권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벌 거라고 했는데 이 대손 삼각 버튼 예를 했을 때 자, 우리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정할 때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하면 대손 추정액이 나오고 여기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뺐을 때 이때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액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 보충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 자동 결산을 하면 되고 환입액이 나오면 수동 결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가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0.1% 한다면 얘 마이너스 뜨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뜨는 금액만큼은 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뜨는 만큼은 아니 마이너스 뜬다면 플러스가 뜨면 그냥 자동 계산을 하고 끝낼 건데 마이너스가 뜨면은 이 마이너스 뜬 금액만큼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예요. 대손 충당금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수동 계산으로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방금 받을 엄이면 받을 엄 거 얼마다라고 쓸 건데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 채권은 8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 써야 되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타 채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거에 대해서는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800번대, 900번대 이 구분을 해서 꼭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받으러움이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고 대변에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하면 딱 맞아지겠죠. 얘는 지금 48,000원 한다고 됐기 때문에 0.1% 제가 그냥 일부러 썼어요. 마이너스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이 계산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적은 거. 컴퓨터가 이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뜬 금액만큼 분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들어오면 딱 맞으니까 제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분개는 수동 결산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가 결산할 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는 이제 정리분계에서 틀을 잡아야 돼요. 자, 먼저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인데 얘를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쓸 거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지만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에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면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쓰게 될 거고,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을 차변에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건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다란 이야기고, 환급세액이 나온다는 건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그럼 분개할 때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예를 들어 10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7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70만원. 차이 나는 이 30만원은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부가세 예수금이 예를 들어 60만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이다라고 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0만원, 40만원은 미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 자, 이 틀은 기본 틀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개될 거라는 걸 제가 이렇게 위에 써둔 거예요. 다음은 화폐성 외화 채권 채무의 환산.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기중 거래 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계산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는 실제로 일어났을 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쓰는 거고, 지금 기말에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차이는 장부 가액과 기말 기준 환율에 대한 차익을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이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 하는 거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한 이것들 말고도 우리 계산 문제 잘 나오는 게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시험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시험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면에 있는 걸 내년에 만기가 도래한 부분만, 얘는 차기 만기 도래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도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어요. 잘 해놓고선 얘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와 같이 했던 거는 수동 계산을 하고,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전표의 수동 계산을 끝내고 나서 계산자료 입력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 485페이지의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자동 계산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자동 계산. 그럼 앞에 뭐 자동 계산이다라고 체크만 해 놓으시고,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액을 줬죠. 총 4,000인데 제조부 거 2,500, 판매 관리비 거 1,500, 합쳐서 4,000인 거죠. 이것도 자동 계산에서 할 수 있어요. 자동 계산. 다음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대손으로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자, 이것도 자동 계산에서 할 거예요. 4번 유형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을 하다.
고정자산 등록 관계없이 아래 금액으로 한다. 항상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얘도 자동 계산으로 할 거예요. 감가상각비 계산.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부터 지금 수동 결산 내용이네요. 자 5번을 보면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 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다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럼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래요. 이자 비용인가요? 이자 수익인가요?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준 거잖아.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지.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죠? 그럼 지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 그 이야기겠죠.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자리는 대변이라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60만 원 이렇게 인식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그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인식하라고 시켰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 6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가수금 잔액은 전액 LG전자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그럼 가수금 잔액은 지금 장부를 보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거였나 봐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은 뭐죠? 받았어요. 그럼 줄급자가 아니죠. 받을 숫자죠. 그러면 선수금이겠지. 그죠? 자, 그럼 가수금을 선수금으로 바꿀 건데 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엔터 치면 12월 달로 나와요. 그럼 가수금은 부채니까 부채까지 가야 보이겠죠? 아니면 컨트롤 F에서 가수라고 치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럼 잔액이 대변에 250만 원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항상 잔액 있는 라인 이걸 보는 거예요. 이금에 보셨죠? 그럼 지금 이걸 지우는 거야. 내 장부에 대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차변에 쓰면 되겠죠. 얘를 그럼 수정분계를 하면 차변에 가수금 250만 원을 쓰면 분계하고 나면 가수금의 잔액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대체해줄 계정 과목은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LG전자 거다. 2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7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58만 원을 계상하다. 그리고 이번에 차입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를 계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빌려온 돈에 대한 거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 258만 원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258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58만 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음 단기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25만 원을 계상하다. 그럼 12월 31일 결산 문제인데 기간이 미경과됐다라는 건 내년 거란 이야기죠. 그럼 상급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보험료 25만 원을 취소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표현들이 조금 구닥다리예요. 이따 기출 문제로 다음 시간 넘어가면 이런 옛날 표현은 잘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던 걸 내년 거 25만 원만큼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25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그럼 이 보험료는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2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9번 소모품비 중 단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7만 원이다. 그럼 일단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라고 했죠. 소모품비 중이니까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환관비니까 800번대. 그럼 얘 소모품비 내자인데 미사용분을 줬죠.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고 지금 미사용분 내자 줬으니까 그대로 7만 원 쓰면 되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다 7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10번은 법인세 2천만 원을 계상하다. 이건 자동 계산에서 할 거예요. 법인세 계산하는 것. 자, 그럼 지금 좌우 같이 했던 분계 총 5개네요. 이 5개를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 일반전표로 가서 자, 일반전표에 보시면 아래에 차변 대변도 있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도 있죠. 차변 대변도 있고 결차 결대도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러분 자유예요. 시험에서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오른쪽은 보여주는 것만 익은 거지 장부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보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컴퓨터가 분계하는 게 결차 결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거하고 이제 구분을 하려고 저는 차변 대변을 써요. 그런데 본인이 컴퓨터가 했던 내가 했던 결산용 분계였다라고 인지하려면 본인이 쓰는 것도 결차 결대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내가 직접 하는 거는 차변 대변으로 다 쓸게요. 자, 그럼 방금 5개 우리 컴퓨터에 먼저 분계를 합시다.
입력하셨죠? 자, 항상 이렇게 수동 계산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겨우 3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나 두 개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계산 자료 입력 들어가실 때 엔터 치면 자, 이런 창이 떴을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해야지 방금 입력한 것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얘라고 하면 입력하기 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해서 방금 입력한 정보도 전부 다 반영되도록 아니오라고 하면 전표 입력된 거 새로 불러오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만약 방금 얘라고 실수 잘못 들으신 분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아니오라고 하시고, 그래야 방금 우리가 수정 분계한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죠. 자, 기말 재고 자산 문제는 자, 원재료 800만원, 제공품 354만원, 제품 570만원. 자, 이건 자, 어렵지 않아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원재료 800만원 쓰면 돼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그럼 문제가 지금 기말의 원재료가 800만원치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 여기 800만원치 기말 원재료 재고액 쓰면 되고, 자, 조금 아래로 내려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354만원. 제공품 있는 거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354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570만원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하셨죠? 별로 안 어렵죠? 그냥 보고 금액 쓰는 거였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조부 거, 판관비 거를 나눠서, 자, 먼저 자, 제조부 거를 보시면 매출 원가 아래쪽에 임금 아래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보이죠? 앞에 508번 퇴직급여 계정 과목으로 분계할 금액 있죠? 자, 이거 쓰면 안 돼요. 아래쪽 거. 아래쪽 거는 퇴직연금 충당금이에요. 아래 거는 우리는 지금 얘한테 쓸 거예요. 퇴직급여 전입액에. 그래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하지. 아래 거 쓰면은 차변의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대변의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분개해요. 그럼 문제 안 푼 거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에 얘 500번 되잖아. 임금 아래. 그러면 제조부 퇴직금 2,500만원이라고 쓰면 돼요. 제조부 퇴직금 2,500만원이라고 쓰고, 다음 판관비도 있죠. 자, 화면 아래로 내리면 판관비의 급여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 806번 퇴직급여로 분개할 거 있는 곳에 여기에 1,500만원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은 대손 충당금이죠. 자,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설정하라고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1%를 설정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위에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도 파워창 뜨시는 분은 아니오라고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대손율의 1% 맞추셨나요? 1%? 그럼 마이너스인 건 없죠? 근데 지금 설정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다 지우는 거예요. 설정하라는 거 하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설정하라고 하는 것만. 얘 둘만 붕괴해야 되거든. 얘만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어떤 거 하라고 했는지를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설정하라고 한 것만. 그리고 결산 반영. 결산 반영 아래에 있죠. 누르면 판관비 쪽에 얘 둘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구분을 나누는 거예요. 판관비 거, 제조경비 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판관비 거, 제조경비 거. 이렇게 둘로 구분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 나눈다는 게 뭐냐면, 자,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쪽은 매출 원가, 아래쪽은 판관비인데, 이 매출 원가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보이는데 얘가 500번대 감가상각비인 거 보이시죠? 앞에 코드번호 518번 보이시죠? 여기는 제조경비 감가상각비를 쓸 거고, 화면 조금 아래에 판매관리비 쪽에 보면 800번대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올해 거를 써주는 거예요. 구분 이해가시나요? 위아래? 위쪽은 매출 원가 쪽이니까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는, 아래에 판관비에 있는 거는 800번대. 그럼 우리 문제 순서대로 하면 판관비가 위에 있으니까 건물 적혀 있는 곳에 2,430만원, 비품 적혀 있는 곳에 18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345만원이다. 자, 판관비 거 3개, 건물, 비품,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다시 제조경비 위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있는 곳에 차량 운반구 290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1080만원. 자, 어떤 기준으로 위아래 구분했는지 인지되셨죠? 분개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 쓸 거 800번 쓸 거 구분인 거예요. 얘가 차변에 쓰게 될 계정 과목이에요. 518번 감가상각비, 얘는 818번 감가상각비로 분개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대변에 얘네들 짝지인 차감 계정으로 분개해 주겠다고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까지 끝났고, 자, 다음 마지막 법인세가 있죠. 자, 법인세 잘 보세요. 엄청 쉬운데 이해 못하면 이상히 헤매더라고. 자, 제일 먼저 할 것,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화면 제일 아래 내려가서 산납세금이 왼쪽에 적혀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결산전 금액은 우리한테 참고하라고 장부 조회해 준 거예요. 뭐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얘 분개시켜야 되니까, 자, 옆에 똑같이 915만 원을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금액 알려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딱 금액 일치해요. 그냥 옆에 있는 그대로 쓰면 돼. 썼나요? 하셨죠? 자, 그럼 추가 계상액은 뭐냐면 문제에 있는 법인세 중에서 산납세금 뺀 나머지가 추가로 내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법인세 추산액이 2천만 원인데, 근데 지금 산납세금이 915만 원이라면 내년 3월 달 안에 법인세 신고할 때 내야 되는 것 108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85만 원을 아래 칸에다가 써주면 돼요. 자, 이게 어떤 금액 썼는지 이해가시죠?
법인세 추산액에 선납세금 뺀 거.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법인세 등이 얼마야? 지금 9번 법인세 등이 2천만 원 나와 있죠? 지금 우리 문제랑 똑같게 나와 있죠? 2천만 원 9번 법인세 등이. 그죠? 그럼 이대로 하면 차변의 법인세 2천인데 대변의 선납세금 915만 원, 나머지는 내년에 낼 거다. 미지급 세금으로 컴퓨터가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하기 빼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법인세 등에 적혀있는 금액이 문제하고 일치하면 돼요. 선납세금 그대로 쓰고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아래 쓰는 거예요. 추가 계상액은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거. 선납세금은 기중에 이미 떼인 법인세고 얘는 내년에 낼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제가 누르려고 하는 게 결산자료 입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 결산자료 입력에 뭔가를 썼지만 화면 보시면 앞에 제가 직접 수동 결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동 결산 5문제를 아직 안 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수정 분계하는 것, 여기에 금액 넣고 나서 분계하라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분계를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해야 나는 이 자동 결산 분계를 문제를 푼 거예요. 이거 안 누르면 이 문제 하나도 안 푼 거였어요. 지금까지. 채점 기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안 들어와요. 채점 기계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를 볼 거니까 항상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거 다 되셨으면 일반 전표 다시 12월 31일 조회하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감가상각 문제 분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 법인세 분계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 했던 게. 그럼 채점 기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분계를 해도 정답이고 컴퓨터가 분계를 해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수동계산, 자동계산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많이 나중에 올라가시면 아마 재고자산을 제외하고는 수동계산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생겨요. 왜냐면 그 하나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건 또 귀찮은 거야 나중 되면.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자동계산이 그래도 분계해 주니까 편한 대신 전표 추가를 안 누르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타임 나오는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